자, 이제 금요일 시장 개장을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타이틀 제목이 나갔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규제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공무원은 죄악이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네. 자, 규제를 그만큼 철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이 주식시장의 영향력,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기택 기사님?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지금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얼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표현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데요. 뭐 처부술, 왼수, 그리고 뭐 암덩어리,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정부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규제 개혁을 완화해서 외자를 유치하고, 그리고 대기업들의 민간도 투자를 좀 더 규제 개혁을 완화하면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규제 개혁을 하면 일단은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완만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조심스러운 게요. 대기업 위주의 규제 개혁을 완화하게 되면 민간과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일반인들은 서민들은 거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계속해서 규제 개혁을 하되 서민들과 같이 하기 위해 어저께 끝장 토론도 100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자 유치에 대한 성공 사례를 뭐 카지노 쪽에서 얘기를 들 수가 있고 건설 쪽에서는 최근에 규제 개혁 그린벨트 지역도 완화하고 하면서 건설업체가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통해서 결국엔 부동산 경기가 안정화되니까 자본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좋아지면 부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규제 개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러면은 규제가 어느 정도 분야별로 비중이 있고 그 이후에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을 때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지 좀 표를 통해서 갖고 왔는데요. 네. 일단 규제 분야별 비중 변화입니다. 뭐 소비자 안전 그리고 환경 그리고 사회적 차별 그리고 산업재해인데요. 2009년 대비해서 2013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했을 때 소비자 안전 분야라든가 환경 분야 이쪽 분야는 되려 더 증가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김대중 정부 때 감소해서 시장 활성화가 됐죠. 외자 유치도 많이 됐었고요. 그때는 IMF 직후였기 때문에 규제를 감소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 개혁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더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박근혜 정부 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규제 개혁, 그러니까 규제를 감소하겠다, 규제를 총량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규제 개혁 건수가 한 15,200건수 정도 되는데요. 경제 규제 건수만 11,000건입니다. 그래서 경제 규제 쪽에서만 한 2,200건 정도가 제외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외자 유치와 투자 활동이 좀 더 편안해지기 때문에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귀추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론은 증시의 호재다라고 하셨어요. 과거에 이제 자본시장 통합법의 근간을 보면은 이 열거식이죠. 요것만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네거티브 규제라고 합니다. 요것만 빼고는 다 해도 돼 이런 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시장 활성화에 큰 의미가 좀 부여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슈퍼주총데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영향 해야 된답니다. 예, 업종별 영향을 왜 안 해주셨어요? 예, 업종별 영향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중간에 말씀을 하시고 정리하고 저한테 주실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업종별 영향 해주세요. 예, 업종별 영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개혁을 통해서 결국에는 중소형 지방건설사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죠. 계룡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사이에 2배 가까이 상승했었고요. 시멘트를 만드는 유진기업 같은 경우, 쌍용 양해 같은 경우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향후에 우리가 규제 개혁이 있을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서민들이 조화를 할 수 있고 서민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행복지수가 높아갈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규제 개혁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 큰 쪽에서만 만약에 규제 개혁에 훈풍이 분다라고 하면 되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서민들이 가장 규제개혁의 훈풍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딜까요? 제가 볼 땐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원격 진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규제개혁을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제도냐면요. 병원이라든가 그 큰 대규모 의원에서 약을 가져다 쓰고 자기네가 환급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 쪽에서는 불리한 규제였는데 그런 규제들이 완화가 되면 약값 후려치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지고 약의 질은 상향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약업종도 좋고 서민들도 좋을 수 있는 규제 개혁의 한 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규제 개혁이 어떻게 나왔을 때 어느 쪽에서 훈풍이 불지 그리고 어느 쪽에서 이득을 가져갈지를 투자자 관점에서 취한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원해 처방 증가육 상해 제약사를 좀 살펴보고 네. 그중에서 알짜 기업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동아ST, 대웅제약 이 상위 5개 제약사들이 사실 원해 처방 증가율이 올해 예상되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수익성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뭐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기업을 보면 중국 쪽에서도 성장성이 있는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이 좀 더 규제 개혁을 통한 업그레이드와 성장성을 각오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가만히 있어야지. 순서를 좀 막 뒤바꾸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관심 기업이 저 안에 들어있나요? 예, 네. 이 안에 이따가 들어있는데 해주실 겁니까? 지금 하실 겁니까? 뭐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자면 뭐 도표 하나 뭐 더 있다는 것 같아요. 이 표가 마지막인데요. 그래요? 예. 예. 일단은 이 표로 말씀을 드리자면 규제 개혁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일단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데 예를 들면 뭐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마트가 진입하는 것을 규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규제를 개혁한다라고 하면 서민들이 힘들어하겠죠. 네. 그런 것처럼 만지기 힘든 부분은 일단 제외해놓고 서민들에게 우선시되고 중소기업한테 우선시되는 그런 규제 개혁이 먼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우선시한다라고 하면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업종이 가장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정부가 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외부의 재료들보다는 내부에 나오는 재료들, 특히 이제 정책적인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정부가 규제 개혁을 강조하면서 시장 영향력 그리고 또 업종별 영향력 이런 것까지 쭉 이기태 이사가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시지 말고요. 예. 자, 이승원 대표님. 네. 오늘 아니 이기태 진짜 이사님 뭐 때문에 좀 바람이 있다라면 네. 이 증권업종 같은 경우 좀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좀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지금 국내에는 이제 해외와는 달리 뭐 지금 현물 계좌가 따로 있고 선물 계좌가 따로 있고 또 해외 주식 거래 계좌가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분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그 계좌 내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라면 뭐 굳이 거래 시간에 대한 쪽을 늘리지 않고라도 충분히 이제 시장 거래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증시 쪽에서도 좀 더 활성화가 된다라면 뭐 그 시장이 올라감에 따라 개인들의 부의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창출이 되면서 소비 진작에 대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제 구체화돼야지만이 이제 시너지가 잘 날 수 있겠죠. 자, 이제 규제 혁파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오늘 슈퍼 주총데이 얘기가 또 있네요. 지난주에도 주총이 14일이었던가요? 제 기억에 14일이었던 것 같은데 한 번에 이렇게 대기업들이 많이 주총을 했는데 오늘도 코스피는 339개사, 그다음에 코스닥은 321개사가 주주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주총일이라고 하는데, 자, 일부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이 또 있는 모양이죠? 어느 분이 얘기 좀 해주실까요? 예, 이 슈퍼주총회의에서 경영권 문제가 있는 회사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거푸집 만드는 회사들에 대한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잘 나는데 이상하게 당기순이익이 잘 안 나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뭔가 이제 경상이익에서 지금 손실을 보는 그런 회사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잘 보게 되면은
회사는 잘 굴러가고 있는데 오너가 뭔가 판단을 잘못해서 CEO가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 순이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 대한 이익을 뺏어가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주총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슈퍼개미라고 하죠. 슈퍼개미들의 활동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런 주총을 통해서 경영권에 대한 개선 아니면은 뭐 CEO에 대한 해임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 대한 쪽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그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흐름에 대한 쪽들이 앞으로 좀 활성화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좀 많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간의 차이가 큰 기업들, 그러면서 대주주 지분이 뭐 지금 40% 미만에 대한 쪽으로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유심히 좀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의외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또한 역시 시장이 정상화되는 또 하나의 과제고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태양광 업체의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OCI. 예, 뭐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그저께 뭐 한 20% 정도 주가가 이제 급등했죠. 연간 이제 매출에 대한 쪽을 지금 증가에 대한 쪽을 이제 상향 조정을 하면서 한 2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1% 정도 조정한 것에 대한 쪽을 핑계로 해서 뭐 OCI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태양광 전체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때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이제 중국 정부에서 기업들에 대한 디폴트, 작은 기업들에 대한 디폴트를 이제 그대로 방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기업들이 디폴트 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일부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지금 OCI를 비롯한 지금 우리가 산업재 섹터에 대한 쪽에 대한 그 우려감,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쪽이 작용하면서 어제 뭐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아니면 OCI라든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이쪽에 대한 기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굳이 뭐 매도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쪽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지금 2분기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또 이제 가격 메리트에 대한 쪽들이 또 부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좀 기다리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와 연동돼서 나온 재료는 미국이 지난해 4분기 경상적자가 811억 달러, 그러니까 14년 내에 가장 낮습니다. 낮은 것은 이유를 봤더니 값싼 셰일가스 덕분이라고 하던데요. 이 석유 수입량이 줄어서 경상수지가 대폭 개선된 미국인데 이 셰일가스 때문에 아마 태양광 쪽도 뭐 가스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미래는 또 태양광 아니겠습니까?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펀더멘탈에는 큰 저기가 없는 모양이죠. OCI도. 네, 맞습니다. 그냥 수급적인 부분, 이벤트성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인 하락? 근데 셰일가스 쪽은 이제 태양광 쪽보다는 오히려 좀 유아 업계에 대한 쪽에 이제 마켓 캡을 씌우는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유아 업종에 대한 쪽이 좀 더 불리하겠고 그리고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지금 BEP를 이제 넘어선 가격에 대한 쪽을 형성하고 있어서 지금 뭐 흑자에 대한 쪽이 좀 가능하겠고 근데 과거와 같은 이제 높은 가격은 불가능하겠지만 그 시장에 대한 턴어라운드 재료에 대한 쪽은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시는 관심 기업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이분 두 분이 워낙 또 기업들을 잘 선택하세요. 이기태 기사님은 SK케미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좀 뚝심 있게 쭉 주가가 견고한 것 같고 나스미디어는 두 분이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 이기태 기사는 어버브 반도체. 네, 그렇습니다. 네, 주가가 어제 또 핫했고 HB 테크놀로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핫하고. 자, 오늘은 어떤 걸로 핫해 보시겠어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은 계속해서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고령화 될 것이고 그리고 고령화 인구는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은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쪽에서 규제 개혁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새로운 신제품이 나타난다. 그리고 아니면 공장을 증설한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품을 많이 사용하고 필요 요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 그러니까 제약업종을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성장성이 보이는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 중국을 잠시 말씀드렸지만 네. 중국 쪽에서 어린이용 기저귀 유한 캠벌리를 통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회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어린이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가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쪽에 성장성도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중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기저귀? 예,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기저귀는 뭘까요? 기저귀가 말을 하나요? 그런 건 뭐 아니고요. 갈아주세요 빨리. 예, 하나? 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저귀가 아니라 성인용 기저귀 중에서도 네. 예, 재질이 유실금이라는 예, 그런 예, 기저귀를 말씀합니다. 알렉스 빨아 쓰는 기저귀는 아닐 거고. 자, 우리 네. 작두 이승원 선생님께서 오늘 관심 기업을 뭘로? 요즘 너무 핫하셔가지고 예, 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잘 하시니까 기업 들어보죠. 시장의 트렌드의 변화에서 이제 고퍼주 쪽보다 이제 어제부터 이제 저퍼주에 대한 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바로 대표적인 저퍼주에 해당이 되고 있는 해성옵틱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갤럭시 S5의 카메라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왜 이 기업을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쪽에 대한 논리를 보게 되면 일단 시장에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 코스트 리덕션이 다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한 7배 정도 이상은 다 받고 있는데 지금 해성옵틱스는 현재 올해 실적 대비해서 한 4배, 내년으로 치게 되면 한 3.4배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갤럭시 S5에 1,600만 화소 렌즈를 공급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갤럭시 S5에 대한 렌즈를 공급을 하는데 삼성 전기를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고 그럼 기존의 삼성 전기가 납품했던 1,300만 원 화소짜리는 바로 해성옵틱스가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적에 대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동 초점 조절 장치 내재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도 올해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계장님